어떤 건가요? 다주택 보유자가 월세로 거둬들이는 그 임대소득 규모가 연간 20조 원 정도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 그 18조 원에 해당되는 그 임대소득은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예. 네, 이 같은 그 임대소득 규모, 이 참여연대에서 이제 그 추산을 해냈는데요. 네네. 처음으로 나온 자료라고 하죠. 한국감정원의 그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와 그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그리고 그 국토교통부의 그 주택 실거래가 자료 등을 그 바탕으로 이제 그 추정 분석한 것이고요. 이 임대소득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이 신고한 임대소득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선정을 해보았더니 이렇게 그 나온 건데요. 이 주택임대로 연 20조의 그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중 90%는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는 이 불로소득 실태. 네. 이 뉴스의 이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조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신고가 기준인 거잖아요. 네. 신고 가격은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부 통계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서 참여연대가 이번에 그 이제 그 추산을 해낸 거죠. 아, 그러니까 20조는 추산액이군요, 그러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 네. 그동안 이 같은 말하자면 그 이 임대주택에 대한 이 과세 못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이 그동안 그 이들 다주택 그 보유자의 그 임대소득에 대한 그 과세를 제대로 그 안 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 조세정의는 소득이 있는 곳에 바로 그 세금이 있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나 그 앞서 언급된 것처럼 이 신고된 주택 임대소득은 전체 그 다가구 주택 임대소득의 그 1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연 2천만 원 이하의 그 임대소득은 지금은 아예 그 과세 대상에 그 제외하고 있는 게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 자진 신고에만 좀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진 신고를 안 하면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나 그 국세청이 이 세원 포착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죠. 왜냐하면 요즘 그 전월세를 들어갈 때 다들 받는 게 그 확정일자라는 게 있죠. 예, 예. 요즘 이거 안 받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그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해서 그 전월세 상황 거의 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그동안 안 해온 거죠. 왜 안 한 건가요? 네, 사실 이게 그 불로소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그 세무당국이 그 과세를 이런 그 과세 자료 확보나 이 부분을 그 차일피일 좀 미뤄왔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만약 하게 될 경우에 이 집주인들이 그 세원 노출을 꺼려서 아예 그 집을 내놓지 않아서 이 주택시장과 그 전월세 시장에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다. 예. 이제 이런 우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월세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 두 번째로는 그 집주인들의 그 과세에 대한 그 저항이 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과세 부담을 오히려 그 세입자들한테 그 전가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유들 많이 들었죠. 그럼 뭐 이런저런 이유 되면서 과세 계속 미뤄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이런 점을 들자면 도대체 뭐 구더기 무서워서 그 장 못 담그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대목이 있죠. 이 세금 안 내려고 과연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집을 그러면 빈집으로 그냥 놀릴까 이제 이런 의문을 좀 하나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은 다 집들을 내놓아서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우려도 하는데 크게 보면 뭐 주택 경기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대목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 그 전체 가구의 그 43.2%가 월세나 그 전세 가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어느 정도는 떨어지는 게 좀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과세에 대한 저항 때문에 지금 바로 좀 하기가 좀 힘들다. 뭐 이 부분도 뭐 과세 당국으로서는 그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뭐 담배세를 거두는 거나 뭐 등등을 비춰볼 때 과연 이 조세 저항 때문에 일을 하기가 좀 힘들다. 좀 합당한 설명인지. 근데 또 일간 뭐 이런 주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세에 놓는 분들이 대부분이 노인 어르신들이 생활비 벌기 위해서 그냥 내는 경우인데 여기에 뭐 과세까지 해야 되냐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2014년에 여기에 대한 그 주택 임대차 그 선진화 방안이라는 게 이제 그 말하자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2천만 원 이하의 그 임대차 소득에 대해서도 지금 과세한 방안이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에다가 또 하나 바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상당수가 그 은퇴 이후에 그 생계형 임대사업자인데 네네. 이분들한테 급격하게 그 과세를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다. 부담이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유예를 한 2년을 시켜서 2017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유예를 시켰는데 지난해 9월에 법을 다시 개정해서 이를 2년 더 2019년까지 또 유예를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이 1,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기로 이 말하자면 그 과세 예외 구간을 또 만들기도 했다고 그러죠. 아무튼 근데 그 한승희 국세청장 같은 경우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소득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또 뭐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좀 함께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저는 GH입니다. 아프시다며? 예, 어디가? 발가락. 발가락. 재판 못 나가요. 아파서. 다음에 자서전 한번 내세요. 제목 발가락이 아팠어. 좋다. 조출반 가지가지. 가지가지. 재판을 발가락으로 받는 거 아니잖아. 에이구, 사람이 아프다는데 참 야박하게. 아니, 아픈 건 당연히 뭐 유감이지만은 그럼 뭐 휠체어 타고 나가시면 되잖아. 꼭 그렇게까지 나가야 됩니까? 응. 아, 나가야죠. 이게 뭐 보통 재판입니까? 성실하게 받으셔야 돼요. 모르시는구나. 뭐를요? 지난 4, 5년 동안 나는 지금이 제일 성실한 거예요. 어머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건 인정. 거봐. 예, 여전히 특혜를 좀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픕니다. 아픈 거예요. 구치소에서는 그러잖아. 건강에 별 이상 없다. 몰라서 그러는 거지. 내 몸은 내가 잘 압니다. 유라 얘기는 들었죠? 아휴, 재판 출석에만 빵빵 터뜨리더라. 그러니까. 아니, 걔는 도대체 왜. 이 부회장한테도 불리하고 자기 엄마한테도 불리한 얘기를 어쩜 그렇게 막 또 막 떠드냐. 환장하겠네, 참. 아유, 역시 럭비공이야. 어디로 튈지 몰라. 내가 볼 땐 지부터 살겠다고 저러나 싶기도 하고. 근데 DH님 그 얘기도 나왔던데. 뭐요? 면세점 의혹? 면세점. 양파야? 뭐 이렇게 까도 계속 나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면세점 비리 이것도 저 수사해봐가지고 뇌물 혐의 관련 드러나고 그러면은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런 가능성 열어둬야 했다. 구속기간 연장? 아유 10월만 바라보고 계실 텐데 어떡하나 이거. 지금 약 올리십니까? 수고하세요. 바빴지만 가보겠습니다. 바쁘기는 무슨. 아 요즘 다 바빠. 아이, 바빠졌어.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얘기나 더 하다가요. 그 요즘 MB님 이름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들도 많이 터지고 있는데. 많이 터진 뭐해. 내 얘기 뉴스에 안 나와. 알잖아. 아,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얘기를 좀. 그럴까봐 이렇게 일찍 가는 건데? 알면서 수고해요 빠빠이. 아이고, 참, 하여튼, 아이고. 문 좀 열어줘요! 어서오세요! 예,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좋습니다. 예, 안전 대표님. 예. 아니, 근데 여긴 어떻게. 기자회견 아. 하려고. 왜 좀 더 버텨보시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치요. 어저께 여기 출연하시고 바로 그렇게 오후에 가셔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 시간이 그렇게 돼서 어저께 여기서는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예. 예. 하세요. 잔뜩 써왔네. 물도 마시고. 목이 타지. 목이 좋네요. 백반회견하겠습니다. 속초의 생선찜은 참으로 맛있었습니다. 저기요. 튜닝한 거예요. 이번 풀에 튜닝을 해. 빨리 좀 하든가, 좀. 제 촉은 진짜. 절레절레. 절레절레는 또 뭐야, 이게. 절레절레 모르세요? 이거 내 거 유명한 건데 짤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절레절레 이거. 여기선 보이지도 않으니까 절레절레 그만하고 그냥 해요. 저는 오늘 잠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그죠? 입꼬리 이렇게 살짝 올라갈 때. 미소는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 회견 좀 할게요. 예, 하세요. 이거 다 할까요? 긴데 이거? 줄여서 해야지. 다 하고 싶습니다. 지루해. 아, 어저께도 듣고 있는데 되게 지루해가지고. 그랬구나. 그걸 지금 또 듣기도 그렇잖아요. 예, 줄여서 해요. 그러면 어제 회견 내용 줄여서 압축해서 입장 표명을 하겠습니다. 사과드리고 반성하겠습니다. 당이 더 잘하겠습니다. 저는 자숙하겠습니다.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루해. 그게 짧게 했는데도 지루하구나.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너무 뻔한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 뭐를 어떻게 책임질 건지도 없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원점에서 다시 돌아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거를 다 내려놓는다는 건 뭘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거봐. 당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더니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어디로? 맛집? 아우 저기 내려놓는다 그랬다가 좀 짊어진다 그랬다가 헷갈려가지고 나는.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짜로 모든 책임 다. 아니죠. 응? 도의적인 책임까지만 지금까지 항상 책임져 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만 못 봤나 봐. 항상 책임져 온 걸. 되게 생소하네.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겪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당사자? 예, 그 당사자 누구? 그 이름이. 당사자. 아이고. 됐죠 이제. 참. 그 네거티브 할 때는 실명으로 해놓고 사과할 땐 그렇게 하는 거구나. 질책을 달게 받을 것이고 자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궁금해서 그러는데 기자회견 왜 하는 그만 거예요? 좀 괴롭히십시오. 이상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간을 먼저 봤는데 별로라서 그냥 안 먹겠습니다. 가야지. 여기 진짜 별로. 별로라면서 왜 와? 뭐 없고. 노래 소개 안 하고 갈래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나 그 앞서 언급된 것처럼 이 신고된 주택 임대소득은 전체 다가구 주택 임대소득의 1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지금은 아예 과세 대상에 제외하고 있는 게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예. 또 하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자진 신고에만 좀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진 신고를 안 하면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나 국세청이 이 세원 포착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죠. 왜냐하면 요즘 전월세를 들어갈 때 다들 받는 게 확정일자라는 게 있죠. 예. 요즘 이거 안 받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해서 전월세 상황 거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그동안 안 해온 거죠. 왜 안 한 건가요? 네, 사실 이게 불로소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서 참여연대가 이번에 추산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20조는 추산액이군요, 그러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 네, 그동안 이 같은 말하자면은 이 임대주택에 대한 이 과세 못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그동안 이들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제대로 안 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조세정의는 소득이 있는 곳에 바로 세금이 있다. 이거 바탕으로 이제 추정 분석하는 것이고요. 이 임대소득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이 신고한 임대소득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선정을 해보았더니 이렇게 나온 건데요. 이 주택임대로 연 20조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중 90%는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는 이 불로소득 실태. 네. 이 뉴스의 이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조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신고가 기준인 거잖아요. 네. 신고 가격은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부 통계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다주택 보유자가 월세로 거둬들이는 임대소득 규모가 연간 20조 원 정도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 18조 원에 해당되는 임대소득은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예. 네, 이 같은 임대소득 규모, 이 참여연대에서 이제 추산을 해냈는데요. 네네. 처음으로 나온 자료라고 하죠.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주택 실거래가 자료 등을